산문 12주차.
자, 1분. 자, 됐나요? 자, 시간 보시면, 자, 이제 소설 체크 방법이죠. 체크 방법. 자, 뭐, 요걸 이제 무조건 하실 필요는 없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되는 건 바로 이제 장면 전환이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심리와 장면 전환. 그래서, 좀 말씀드리면, 자, 근데 요렇게 하면은 좀 안 틀리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고전소설에서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자, 인물은 이제 동그라미 쳐주는 게 중요하죠. 대신 장면당 한 번만. 그래서 반응이 있는데, 인물에 대한 반응이 있을 거예요. 이 반응은 심리적 반응과 행동적 반응이 있는데, 중요한 건 심리입니다. 심리가 아주 중요한 거니까. 자, 배경은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이 있는데, 자, 꼭 네모를 치셔줘야 돼요. 특히, 공간적 배경에서는 어떤 걸 물어볼 수 있냐면, 바로 이제, 실제 지명을 통해서 현장감을 부여하니 이런 게 나올 수 있고요. 시간에서는 자, 순행이냐 역순행, 자, 이런 걸 이제 물어보게 되죠. 특히 역순행을 판단하는 방법은 우리가 중략을 중심으로 해서 자, 이야기가 잘 전개가 되느냐 혹은 어색하느냐. 어색하면 대부분 역순행입니다. 자, 장면 전환, 얘가 제일 중요해요. 얘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장면 전환. 그래서 배경이 이동될 경우에는 자, 장면 전환 표시를 이렇게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한편, 이때, 어느 날, 자,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장면을 전환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건 전개가 시작이 돼요. 자, 대사가 길 경우가 있어요. 대사가 길 경우. 물론, 대사가 길 경우에는 선생님이 또 이제 나중에 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특히, 고전 소설의 대사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죠. A나 B로 묶여서. 자, 그래서 이유와 원인, 그리고 이제 의도,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는 읽으면서, 자, 의도를 중심으로, 자, 체크를 해주는 게 좀 중요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글의 마지막에 갈등이 해소되느냐, 되지 않느냐. 자, 요걸 우리가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갈등 해소가 되지 않으면 심화, 즉, 선지에서 갈등이 심화되니? 라고 묻게 되면, 아, 갈등 해소가 안 되는 거구나, 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보시면 퍼펙트하게 자, 볼 수 있어요. 자, 한번 모두는 안 볼 거고요.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체크를 해내는가. 자, 그 정도 흐름으로 좀 볼 거예요. 자, 쇼넨. 요즘에 선생님이 저기 일본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나도 여기 이제 쇼넨 여기 밑에 본죽 있거든요. 밑에 본죽에서 얼마나 웃긴 일이 있었냐면 선생님이 그 본죽에서 먹는 죽은 딱 하나밖에 없어. 딱 하나밖에 없네. 내가 머릿속에 떠올렸을 때 좋아하는 음식이 한 10개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 그리고 그것만 먹어. 신기하게도. 그래서 신짬뽕죽이라고 난 그것만 먹는데 그걸 이제 포장을 해가지고 이제 학원에 가서 먹으려고 이제 다 가지고 나오는데 외국인 둘이 그 앞에서 키오스크 앞에 있는 거야. 그럼 거기가 문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들을 이제 뚫고 나가야 돼. 근데 내가 머릿속에 excuse me 라고 하고 나가려고 했어. 백인 둘이 있었거든. 근데 나도 모르게 그 앞에서 스미마생 그리고 내가 나간 거야. 스미마생 그리고 나갔더니 갑자기 선생님이 비켜주더라고. 그래서 문 열고 딱 나가고 이제 닫기 직전에 한 외국인이 뭐라고 하냐면 그 백인이 우리말로 이 동네 일본 사람도 있네. 아니 영어도 아니고 우리말로 졸지에 선생님은 국어를 가르치는 일본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자, 가자. 일본어가 재밌더라고 생각보다. 재밌더라고. 그래서 어제는 오랜만에 또 주술회전. 주술회전을 예전에 한번 2기까지 시즌2까지 그 시부야 사변까지 봤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기억이 안 나가지고 다시 어제 쉬는 날이었거든요. 정주행을 해가지고 이제 3기로 넘어왔는데 아 정말 이 주술회전 아는 사람 있어요? 이 주술회전? 아는구나. 초반에는 막 여기저기 만화에서 따온 듯한 느낌들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아 이건 이 만화에서 따왔구나 저 만화에서 따왔구나 쪼가 있는데 갑자기 이제 시부야 사변 넘어가니까 아닌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이제 그 일본 만화 특유의 그 복잡 즉 개인의 갈등에서 사회적 갈등으로 커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예전에 아마 영웅군담 소설 이야기했을 때 1차 위기, 2차 위기에서 1차 위기는 개인적인 그런 위기였다면 나중에 사회적인 위기로 커지거든요. 그래서 전체 큰 흐름 속에서
이렇게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 특히 이제 일본 애니에서 정말 대단한 건 구도예요. 나는 이 구도를 볼 때마다 일본 애니는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난 정말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들 일본 애니가 영화처럼 뭐가 있냐면 뭐라고 하더라? 화면 연출과 관련된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만화에서 화면 연출이 뭐가 있어? 라고 생각을 했더니 이건 거야. 만화를 다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생각났어. 일본 애니에 카메라 감독이 있어요.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처음에. 아니 카메라 감독 그럼 영화 아니야? 그랬더니 만화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화에 카메라 감독이 뭐가 필요하지? 라고 했더니 만화를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카메라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 것이냐 아니면 뭐를 확장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카메라 감독이라는 거야. 그래서 난 너무 깜짝 놀랐어. 그래서 구도를 볼 때마다 막 감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걸어가는 걸 찍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발바닥만 보여준다든가 갑자기 쓸데없이 막 밥 먹는 거 보여준다든가 음식만 보여준다든가 특히 이제 나중에 나나미가 죽을 때가 좀 울컥했는데 그 구도는 역대급이었어요. 뭐냐면 이런 거 있잖아. 요건 좀 말로 해도 될 것 같아. 나나미가 이제 이쪽에 반 이제 탔어요. 화상을 입고 그 다음에 거기 괴물들이 막 있는데 이 괴물들을 이게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이렇게 막 치는 장면과 그 다음에 얘의 어떤 꿈이 말레이시아 해변에서 조촐하게 사는 게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탈속적인 지향이죠. 거기서 얘가 만약에 이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여기 괴물이 있으면 칼로 탁 치잖아요. 그러면 화면이 교차되는 거예요. 말레이시아 해변에서 얘가 이렇게 탁 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교차가 되는데 야 나는 보면서 그 의미나 그 내용도 대단하지만 야 어떻게 이런 구도로 끌고 가지? 만화 따위가? 내 머릿속에 있는 만화는 아기 공룡 둘리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그 구도를 그렇게 딱 계속 교차를 가는 거예요. 교차. 얘가 갑자기 하늘에 있는 적을 딱 봤을 때는 갑자기 그 말레이시아에서 그 태양을 딱 보면서 느끼는 이런 것들이 계속 교차가 돼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일본 애니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은유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표현하거든요. 특히 많은 은유 중에서 하이큐가 참 대표적인데 한 점이면 지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편 뒷모습을 보여주는데 딱 이렇게 배구 그 코트인데 이것이 낭떠러지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와 이런 은유를 이렇게 표현하는구나라는 거 보면 그래서 내 아들 레미가 사실은 이제 애니메이션 쪽으로 이제 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곤이랑 같이 있으면 늘 얘기해요. 곤이야 그림을 잘 그리는 것도 중요한데 너는 구도를 유심히 봐야 될 거야. 웬만한 영화보다 훨씬 더 연출과 구도가 대단해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일본은 왜 실싸움 하나만 망할까요? 나는 늘 그게 정말 미스테리예요. 그냥 만화랑 똑같은 구도로만 해도 성공할 것 같은데 일본은 실싸움만 하면 늘 망하고 그리고 늘 망하는 게 뭐냐면 싱크로율이 너무 안 좋아요. 우리나라가 싱크로율을 되게 잘 잡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웹툰을 영화로 만드는 거 꽤 많이 나오잖아요. 최근에 아마 그 뭐 전지적 시점인가 뭐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는 센스가 있어서 그 만화의 싱크로율을 그대로 가져오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일본은 너무 달라요. 특히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근데 외국도 그래요. 싱크로율을 너무 안 잡아요. 그러니까 인어공주를 갑자기 백설공주를 흑인으로 잡았죠. 저기 스페니쉬. 흑인까지는 아니지만 백설공주 이렇게 잡는다든가 인어공주를 흑인으로 잡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거부감이 드는 거죠. 대표적인 건 원피스였습니다. 원피스라고 넷플릭스에서 근데 전체 어떤 컴퓨터 그래픽이나 아니면 스토리 괜찮아요. 내가 볼 땐 재밌어. 근데 계속 몰입이 안 되는 건 루피가 예전 20년 전에 내가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저기 시골에 어디 그 근대화 슈퍼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구슬치기 하던 남자애하고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루피 느낌이 아니야. 이거 뭐지? 막 이런 생각 들고 뭐 조로 전혀 그 느낌이 아닌 거예요. 너무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만 좀 잘해도 성공할 것 같은데.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저기 SNS를 보면 AI로 해서 싱크를 비슷하게 막 나와지는 거 보이거든요. 그거 보면 그래 이렇게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들어요. 요즘에는 선생님이 또 하나 보는 게 줄여야겠다.
만담가라고 있어요. 만담가. 아카네 제목이 아카네 어쩌고인데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러니까 만담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여러분들 막 얘기하는. 이걸 소재로 만화가 이어지는데 난 너무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인기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 그 음식 만드는 거 뭐지? 일본 만화들. 미스터 초밥왕? 그치? 그걸 따라했던 게 우리나라 식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대박이었어요. 그 예전에 요리 프로에서 어떤 사람이 나와서 물어본 거야. 요리를 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는 요리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은 없고, 미스터 초밥왕을 보고 요리를 연습하고 요리했습니다. 그 사람이 결승까지 가요. 그러니까 늘 놀라는 건, 정말 다양한 그런 소재로 할 수 있구나. 정말. 그렇습니다. 일본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그 일본 문화에 특히 어떤 그런 부분 좀 좋아한다. 자, 3분 12초 볼게요. 쇼넨. 자, 쇼넌. 자, 소년. 소년. 자, 소년. 동그라미. 오른쪽 끝에 X 치셨어야 돼요. 권태를 느끼지 않아. 권태에다 X. 그죠? 권태를 느끼지 않는다고 다 X 쳐야 돼요. 즉, 부정과 관련된 거 늘 X 치세요. 심심하지 않다 이런 뜻이고요. 자, 밑으로 한 세 번째 내려가시면 이발소가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죠? 이발소 네모 치셨어요. 그다음 그 단락의 마지막 제출 뭐 했습니까? 바깥 구경이 좋았다. 심리적 물결치입니다. 즉, 무슨 내용이에요? 소녀는 이발소에서 바깥 구경을 좋아해요. 됐죠?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단락에 넘어가서 네 번째 줄에 보니까 손님이 등장합니다. 자, 손님 동그라미. 자, 손님의 대사 보죠. 뭘? 자, 요거만 밑줄 치면 돼요. 선생님은 그렇게만 밑줄 쳤어요. 뭘? 자, 그랬더니 내다보세요. 여기다 우리가 밑줄을 치고요. 자, 그랬더니 그 밑에 줄에 자, 대사가 또 하나 나오고 밑줄 쭉 쳐. 저 사람이 이제 어딜 가는지 알아내시겠어요? 거기다 밑줄 쭉 치시면 여기 저 사람은 요 장면에 등장하니 안 하니? 안 하지. 등장하지 않는데 언급되는 인물이잖아. 따라서 V표 치시면 됩니다. V표 치시면 돼요. 저 사람에다 V표. 아니 누구?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땅꾼 아니야? 그지? 땅꾼? 여기다 밑줄 치시고요. 그랬더니 뭐야? 자, 땅꾼이요? 거지대장 밑줄. 그럼 땅꾼하고 엮으시면 돼요. 그렇죠? 땅꾼 거지대장. 그랬더니 또 묻죠. 어디 가는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내가 어떻게 아니? 자, 그랬더니 저 대리께 가게로 갈 거예요. 이렇게 가게로 갈 거예요. 거기다 밑줄 치면 되겠죠. 그리고 밑에 대사 나옵니다. 자, 아무것도 안 사고 나올 거예요. 근데 밑에 줄. 이번엔 선술집으로 들어갈 거예요. 거기다. 자, 그리고 나서 거기 디귿이 좀 빠져 있죠. 그래서 디귿에 밑줄이 빠져 있죠. 동전 가지고는 절대 술집엔 안 들어가거든요. 여기다 이렇게 밑줄 쭉 치셨어야 돼요. 원래는 쳐져 있어야 되는데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들어가요? 부끄러우니까. 동전 가지고 들어가기 좀 뭐하잖아요. 자, 밑줄 쭉 칩니다. 언제든지 꼭 가게로 가서 그걸 모두 10전짜리로 바꿔달래서. 자, 여기가 우리가 핵심이고요. 자, 리을 바로 밑에 보니까 이제 누가 등장합니까? 김서방 등장합니다. 자, 김서방 동그라미. 자, 밑에 줄 소년 앞에가 장면 전환. 그리고 소년 동그라미 치세요. 아까 한나절 아이를 봐주던 신전집 주인의 장구대리. 자, 천암 V표. 함께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내면 서술이 눈에 보일 거예요. 그럼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선생님, 내면 서술 어디 있어요? 거기 따옴표 하나짜리 보여요? 그렇죠? 요거 내면 서술이에요. 쟤는 밤낮, 그치? 아이나 봐주고, 물이나 길어주고, 그러다가 죽으려나? 저러다가 죽겠군? 뭐 이런 얘기죠. 이걸 우리 내면 서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리 밑에 보일 거예요. 그가 딱하게 생각되었다. 요거 물결 쳤어야 됩니다. 연민이죠. 자, 그것도 잠시 동안의 일로 문득 창 앞을 느린 걸음으로 점잖게 지나가는 또 누가 들어와? 신사가 눈에 들어올 거예요. 신사 V표. 자, 저기 물결 명랑한 웃음이 떠올랐다. 물결 잡고요. 자, 신사에 대한 묘사가 쫙 이어지는 거예요. 보이죠? 신사에 대한 묘사가 쫙 이어집니다. 자, 넘어가요. 자, 1번. 자,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요런 설명 문제가 나오게 되면 제일 먼저 어떤 선지를 먼저 보라 했니, 선생님이? 시점 선지를 먼저 보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몇 번이 나와야 돼요? 1번이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왜요? 여기 심리 물결 쳤잖아. 근데 심리, 누구 심리만 보여줘? 소년의 심리만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3인칭인데 특정 인물의 심리만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 정답이 1번. 그럼 퍼펙트한 겁니다.
됐죠? 자, 또 하나 동그라미 4번 한번 볼래요? 자, 인물의 공간 이동을 통해 끊고 속도감. 자, 사건 전개의 속도감은 공간 이동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죠? 물론 여기 공간은 이동이 없어요. 우선 이발소 하나만 있고요. 자, 사건 전개의 속도감은 자, 바로 뭐죠? 대화와 요약적 제시로만 이루어집니다. 자, 대사는 간접 제시죠. 자, 그다음 요약 압축적 제시. 제시는 직접이죠. 자, 얘네들만 바로 사건 전개 속도에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자, 얘는 느리고요. 자, 얘는 빨라요. 만일 이 작품이 공간 이동이 되게 많아. 공간 이동이 되게 많고요. 앞에 것도 맞고 사건의 속도감이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요약 압축 제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시 요 텍스트가 알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자, 텍스트 보니까 공간 이동이 꽤 많은 거예요. 공간 이동이 막 이렇게 막 됐어. 자, 그리고 나서 자, 뒤에 보니까 대사가 막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요약 압축적 제시가 있다고 칩시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공간 이동 맞아.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요약 압축 제시가 있으니까 사건 전개 속도가 빨라. 그럼 이 선지 맞네? 아니요, 틀린 선지예요. 왜 틀린 선지냐면 이렇게 맞더라도 공간 이동은 사건 전개 속도에 절대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알겠지? 이게 핵심이야. 그래서 얘 절대로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사건 전개 속도에 영향을 주는 건 대사이거나 아니면 요약 압축 제시 두 개밖에 없다. 알겠죠? 공간 이동은 절대. 혹은 이렇게도 나오죠? 예전에 대표적인 기출에서는 간결체를 통해서 사건 전개 속도를 빠르게 한다. 이런 무조건 틀린 거예요. 문체는 사건 전개 속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냥 지가 빨리 읽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만 이해하셔야 돼요. 자, 정답은 1번이고요. 자, 2번의 정답은 우리가 4번이죠. 자, 둘째 대장거지에 자, 연민 아닙니다. 여기서 연민은 하나 있었죠. 거기 천왕. 그렇죠. 그래서 심리를 잘 체크해 줘야 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3번에는 정답이 2번이고요. 배려 없고요. 결국 다 태도에 대한 자, 문제가 좀 나와요. 자, 4번 보시면 자, 보기. 자, 기억의 묘사가 눈에 들어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의 쉼표가 눈에 들어오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리을 보시면, 다양한 문장 종결 방식, 뭐가 있을까요? 의문문, 자, 의문문, 청유문, 평서문, 감탄문, 명령문,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의문, 청유, 평서, 감탄, 명령. 자, 요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문장 종결 방식이라고 한다. 그럼 뭐만 살펴보자. 적어줄까? 뭐 살펴보시면 돼요? 종결어미 살펴보시면 돼요. 종결어미. 자, 그래서 의문, 청유, 평서, 뭐 감탄, 명령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종결어미만, 즉 이 종결어미 어딘데요? 서술어잖아요. 그러니까 서술어만 쭉 살펴보셔도 된다. 전체적으로 다 평서문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다양하지 않다. 자, 운문 12주차까지 하고 보내드리게요. 요거 하고, 이거. 자, 그래요. 자, 요거 하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없어? 우리 거기까지만 돼 있어. 3분 12주차까지만? 선생님, 금방 뽑아드릴게요.
남지 않게 자 비문학을 하나 하고 자 마무리 쳐줄게요. 문문 12주차는 다음 시간에 해야겠다. 설명할 게 많다. 독서 13. 자, 독서 13주차. 자, 이렇게 해야 제 시간에 끝날 것 같아요. 자, 요거 하고, 자,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 다 풀었어요? 빠르다. 자, 선생님이 정리하고 있었는데, 자, 칠판 봐요. 첫 단락에서, 자, 단순 약물이 방출되는 건 능동 조절이 안 된대요. 그래서 마이너스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그래서 저게 문제점, 즉, 부작용이 일어난대요. 이게 문제점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능동적 약물 방출이에요. 그래서 능동 조절이 가능하대요. 그 대표적인 게 폴리피롤인데, 자, 장점이 있네요. 생체 적합성, 안정성, 이온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온 출입 얘기를 쭉 얘기가 들어가요, 이제. 보통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얘를 끌고 가기 위해서요. 폴리피롤은, 자, 전압을 가하면 부피가 변한대요. 그럼 얘를 놓치면 안 돼요. 얘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 자, 그럼 이 사이에서 좀 구체화될 거예요. 이때 도판트라는 것이 있는데, 이 도판트의 크기에 따라서 둘로 나눠진다. 그래서 세 번째, 즉 다단락에서 진짜 중요했던 건 밑에서 네 번째 줄 한 편이었어요. 그죠? 세 번째 단락 밑에서 네 번째 줄 뭐죠? 한 편. 이게 눈에 들어왔어야 돼요. 선생님은 어떻게 끌고 갔냐면요. 요 단락 들어갈 때, 물론 선생님은 이 하나의 단락을 들어갈 때 먼저 한번 쭉 훑어보긴 해요. 훑어봐서 한 편이나 그렇다면 그러나 이런 것들을 미리 좀 보거든요.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놓고 들어가는데, 네 번째 줄에 다단락 크기가 작을 경우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 선생님은 이게 눈에 딱 들어왔어요. 크기가 작을 경우. 그렇다면 여기서 선생님은 어떻게 했냐면 크기가 작다의 세모를 딱 쳐놨고, 세모를 쳐놨고, 그리고 나서 독해를 멈췄습니다. 독해를 멈추고 밑으로 쭉 날아가서, 왜? 작다의 상대성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크다잖아. 그래서 크다가 있는지 없는지를 눈으로 쭉 본 거야. 그 이후에. 그랬더니 한 편이 눈에 들어왔고 크기가 큰 경우가 눈에 들어온 거야. 크기가 크다 역세모 잡아주세요. 됐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둘의 상대적으로 우리가 보시는 거죠. 작다를 잘 체크하고 크다에서는 이거의 대응성만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니까 작아요. 음전자가 환원 반응이 된대요. 뭔지 모르겠지만 음이온이 이탈한대요. 아, 이탈했으니까 부피가 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여기 어디 있어요? 위에서 부피가 변한다고 했잖아. 그럼 당연히 여기는 부피가 늘어난다고 나오겠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읽기가 편해지는 거야. 그럼 거기에다가 체크만 탁탁 해놓은 거죠. 크다에, 자, 도판트가 빠져나가지 않는다라는 거기 표현이 있을 거예요. 어디 있냐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있거든요. 다달라. 자, 부정이잖아요. 부정은 무조건 거기다 X를 빡 쳐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는 음이온이 이탈하는데 얘는 양이온이 들어오네요. 그랬더니 부피가 커진다. 얘가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이제 글을 읽을 때. 자, 그리고 라달락 쌤 이제 정리하다가 여러분들이 다 펜을 놓고 있길래 자, 라달락에 보시면 폴리피롤에서 도판트가 방출되는 원리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보세요. 얘는 방출되지 않아요. 그럼 얘는 방출되는구나 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렇지? 이 차이 상대성으로. 그래서 두 번째 줄. 자, 거기 보니까 이걸 보셔야죠. 이온 상태, 도판트를 약물로 대체하는 경우, 이게 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전압에 의해서 방출량이 제어되는 응용이 가능해집니다. 이 시스템, 자, 두 가지. 그래서 우선, 자, 두 가지 우리가 보셔야 돼. 첫 번째 뭐였습니까? 약물을 직접 도판트로 사용. 이 녀석과, 그 다음 오른쪽 꼭대기, 도판트와 약물을 치환하는 거. 이 둘의 차이로 읽어갔으면 퍼펙트한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가죠? 자, 차이로 읽었으면 퍼펙트 했다. 자, 그럼 나머지 차이로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라달라, 거기 그 왼쪽 부분에서 밑에 두 번째 줄, 방출량은 많다. 요게 눈에 들어와야 되고요. 그제? 방출량이 많다. 자, 그렇다면 오늘 상대적으로 B는 뭐예요? 방출량이 적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셔서 약물 종류에 제한이 있다.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죠. 그렇다면 오른쪽은 뭘까요? 자, 약물의 제한이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나오면 밑줄 쳐줘야 돼. 오른쪽 가볼게요. 자, 두 번째 줄 보니까 약물 이온의 밀도가 높다. 높다, 낮다 바꿔칠 수 있으니까 이거 무조건 체크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도판트 전부가 치환 안 돼요. 전부에다 X 치셔야 되고요. 그럼 나왔죠? 약물의 방출량이 적어지고 제조 공정이 다소 복잡하다. 그러면 A는 뭐예요? 제조 공정이 단순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했어야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모든 걸 다 정확하게 대응성으로 잡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 상대적으로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체크해줘야 눈에 들어온다. 자, 그러면 볼게요. 1번의 정답은 1번이에요. 그렇죠? 일치하는 거 바로 나올 거예요. 동그라미 2번에는 단순 약물 방출. 자, 얘기였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4번 보시면, 필요한 만큼의 약물을 투여할 수 있다? 아니죠. 문제점이 출제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2번의 정답. 야, 요거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정답은 5번입니다. 그렇지? 이렇게 읽었으면, 자, 퍼펙트하게 읽은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